저는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창밖 날씨부터 확인합니다. 어휴, 오늘도 푹푹 찌겠네 싶으면 자연스레 손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에어컨 리모컨입니다. 솔직히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말이에요. 시원함은 잠시, 월말에 날아오는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그 고마움이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경험.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특히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시원하게 틀지도 못하고 땀 뻘뻘 흘리며 참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덥다고 참으면 자칫 온열 질환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전기세 걱정을 싹 날려줄 특급 비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절약하세요가 아니라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마법 같은 비법들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실 만한 아는 사람만 아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꿀팁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올 여름 이제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펑펑 틀면서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기세 전략 마법을 부려볼까요? 자, 에어컨 전기세 전략을 위한 첫 번째 마법.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에어컨 사용의 오해와 진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 희망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약하게가 아니라 자동으로. 전기세 폭탄 피하는 기본 중에 기본. 많은 분들이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거나 바람 쐬기를 약으로 해두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 믿기 힘드시죠? 에어컨이 전기 먹는 하마가 되는 순간, 에어컨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처음 켤 때, 그리고 실내 온도를 희망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이때는 컴프레서라는 핵심 부품이 최대로 가동되면서 많은 전력을 소모해요. 하지만 일단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컴프레서는 쉬엄쉬엄 작동하거나 잠시 멈추면서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들죠. 이걸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에어컨이 이 방식입니다. 올바른 설정 희망 온도는 26도에서 28도. 그리고 바람 세기는 자동. 우리 몸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온도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26도에서 28도 정도예요. 이보다 너무 낮게 설정하면 냉방병에 걸리기도 쉽고 에어컨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 전기를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약하게 틀면 전기 덜 나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에어컨은 계속해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해두면 에어컨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바람 세기로 작동해서 빠르게 희망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약하게 유지해 줄 거예요. 이게 훨씬 똑똑하고 전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에어컨과 선풍기, 서큘레이터는 환상의 짝꿍. 함께 쓰면 전기세 반토막. 에어컨 혼자서는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가 큰 도움을 줍니다. 시너지를 내는 거죠. 찬 공기 순환의 비밀.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지 않고 에어컨 근처만 시원하다고 느끼기 쉽죠. 이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거나 천장을 향하게 틀어주면 찬 공기가 집 안 구석구석 퍼지면서 훨씬 빠르게 시원해집니다. 마치 시원한 공기가 춤을 추듯 집 안을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체감 온도 2도에서 3도 하락 효과.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바람만으로도 피부에 닿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금 높여도 덜 덥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되면 에어컨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간을 줄여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어컨을 28도로 맞춰도 선풍기 바람과 함께라면 26도로 맞춘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3. 문단속 철저. 새는 찬바람을 막아라. 냉기 새는 곧 잡는 법.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도 찬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소용없겠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창문과 문 꼭 닫기. 에어컨을 틀 때는 창문과 현관문, 방문을 꼭 닫아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은 더욱 신경 써 주세요. 틈새 막기. 창문 틈이나 문 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 나갈 수 있어요. 문풍지나 에어캡 뽁뽁이 등을 활용해서 틈새를 막아주면 냉기 유출을 막아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이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는 냉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 한낮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서 뜨거운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해요. 햇볕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꽤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단열 효과도 있어서 에어컨을 끄고 나서도 시원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기본적인 방법들은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법들은 아마 세상에 이런 방법이 하고 깜짝 놀라실 만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특급 꿀팁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 귀 기울여 주세요. 특급 꿀팁 1. 에어컨 설정 온도. 이제는 습도와 함께 보세요. 전기세 팍 줄이는 비밀의 열쇠. 여러분, 에어컨 전기세의 주범이 온도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습도도 전기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덥고 꿉꿉한 여름날,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불쾌한 이유가 바로 높은 습도 때문인데요. 에어컨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습도를 제거할 때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진실 에어컨은 습도 조절에 더 많은 힘을 쓴다. 우리 몸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예를 들어 섭씨 30도여도 습도가 낮으면 땀이 잘 증발해서 덜 덥게 느껴지지만 섭씨 27도라도 습도가 80% 이상이면 훨씬 끈적하고 불쾌하게 느껴지죠. 에어컨은 이 습도를 낮추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쨍쨍한 날 24도로 틀어도 꿉꿉하게 느껴진다면 에어컨은 온도를 더 낮추려고 애쓰기보다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온도를 낮추느라 전기세만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놀라운 비법 제습 기능 활용의 재발견. 온도를 높여도 시원한 마법. 자,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에어컨을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 않고 습도만 높게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제습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꿉꿉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훨씬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28도 정도의 실내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습 모드를 잘 활용하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굳이 22도에서 23도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지니 전기세 절약 효과는 물론 냉방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이 팁은 정말 금쪽 같은 꿀팁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에어컨 리모컨의 제습 버튼을 찾아보세요. 특급 꿀팁: 이 에어컨 실외기에 옷을 입혀주세요. 아무도 몰랐던 효율 200% UP 비밀. 집 안만 시원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시원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외기가 뜨거워지면 에어컨의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실외기에 숨겨진 역할. 우리 집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로 나뉘어 있죠? 실내기는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고 실외기는 집 안의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실외기가 햇볕을 직접 받아 뜨거워지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사람이 너무 더우면 힘을 못 쓰는 것과 같아요. 효율이 떨어지니 에어컨은 더 많은 전기를 써서 그만큼의 시원함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거죠. 놀라운 비법: 실외기 그늘막 설치. 소소하지만 확실한 전략. 그래서 실외기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을 직접 받지 않게 해주면 실외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 에어컨의 효율을 10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광막이나 에어컨 실외기 전용 커버를 씌워주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 실외기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막지 않도록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해요. 공기가 잘 통해야 열방출이 원활하니까요. 이 작은 투자로 여름 내내 큰 전기세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급 꿀팁: 3밤에는 예약 종료보다 예약 시작을 활용하세요. 깊은 잠과 전기세, 두 마리 토끼.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에어컨을 켜고 몇 시간 뒤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예약 종료를 설정하시죠? 그런데 전기세 절약 측면에서는 예약 시작 기능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 수면 사이클과 에어컨. 우리 몸은 잠이 들 때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잠이 든 후에는 처음만큼 시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약 종료를 사용하면 잠들기 전 가장 시원하게 해두고 그 시원함이 사라질 때쯤 꺼지는 방식이라 우리 몸이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거나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법: 잠들기 직전 켜고 새벽에 예약 시작 활용.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에어컨을 켜서 침실을 시원하게 만든 후 잠자리에 들 때 에어컨을 끄거나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꿀팁: 가장 더워지는 시간, 즉 새벽 3시에서 5시쯤 에어컨이 다시 켜지도록 예약 시작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밤새 내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쾌적하게 잠들 수 있고 가장 더운 새벽 시간대에만 에어컨이 작동해서 숙면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전기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 종료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예약 시작도 꼭 활용해 보세요. 특급 꿀팁 4. 냉기가 새는 곳은 온도계로 찾아라. 숨은 전기 도둑을 잡는 탐정 놀이. 집안에 분명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특정 공간이 덥게 느껴지거나 에어컨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냉기가 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기 유출의 심각성 문틈, 창문 틈, 심지어는 오래된 콘센트나 환풍구에서도 냉기가 미세하게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틈들이 모여 에어컨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결국 더 많은 전기세를 발생시키는 전기 도둑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비법 디지털 온도계 활용. 아주 간단한 디지털 온도계 하나만 있으면 이 냉기 도둑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집안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후에 온도계를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녀 보세요. 특히 창문 틈, 문 틈, 벽과 벽 사이 이음새, 오래된 콘센트 주변 등의 온도계를 가까이 대보세요. 다른 곳보다 온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오는 곳이 바로 냉기가 새어나가는 틈입니다. 이런 틈새는 문풍지, 단열 테이프, 심지어는 임시방편으로 두꺼운 박스 조각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냉기 유출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수하면 에어컨 효율이 놀랍도록 좋아지고 전기세 절약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숨은 보물을 찾듯이 재미있게 냉기 도둑을 잡아보세요. 특급 꿀팁 5. 한 달에 한 번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냉각시켜 주세요. 잔잔한 물의 마법.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입니다. 아까 실외기 그늘막을 말씀드렸죠?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외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실외기 과열에 주범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바람은 주변 공기를 더 뜨겁게 만들고 다시 그 뜨거운 공기를 빨아들여 재가동하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놀라운 비법. 실외기 주변에 물 뿌리기. 주의할 점. 필독. 아주 무더운 날, 특히 한낮에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할 때 실외기 주변의 바닥을 중심으로 시원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이때 절대로 실외기 본체에 직접 물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감전이나 고장의 위험이 있어요. 바닥이나 주변 벽면에 물을 뿌려주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기화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실외기 주변 공기가 시원해지면 실외기가 열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에어컨의 효율이 올라가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정말 너무 덥고 실외기가 뜨거워졌다고 느껴질 때 한 번씩 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특급 꿀팁 6. 에어컨 필터 청소는 물론 공기청정기와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숨겨진 공기순환의 힘. 많은 분들이 에어컨 필터 청소가 중요하다고는 아시지만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필터 청소의 중요성. 에어컨 필터가 먼지로 막히면 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필터에 쌓인 먼지와 습기가 만나 곰팡이가 생기고 이 곰팡이 포자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집안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기관지가 약한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놀라운 비법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 공기청정기와의 조합. 에어컨 필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를 분리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말리거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필터가 깨끗해야 냉방 효율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에어컨과 함께 활용해 보세요. 공기청정기를 에어컨과 함께 가동하면 실내 공기 순환을 더욱 촉진시켜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두면 공기청정기가 집안 공기를 빨아들여 걸러낸 후 다시 내보내면서 집안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이 온도를 낮추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어 전기세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깨끗한 공기까지 마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에어컨 전기세를 거의 안 나오게 쓰는 놀라운 비법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이 중에는 아하, 이런 꿀팁이 있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셨던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습도 활용법, 실외기 그늘막, 예약 시작 기능의 재발견, 냉기 새는 곳 찾기, 실외기 주변 냉각, 그리고 공기청정기와의 현명한 조합이라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참신한 비법들, 그리고 기존의 올바른 사용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올여름 냉방병 걱정 없이, 그리고 전기요금 폭탄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전기세 거의 안 나오게 쓰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하면 내는 전기세의 값어치만큼 최대한의 시원함을 누리면서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에어컨을 사용해도 누구는 전기세 폭탄을 맞고 누구는 생각보다 안 나왔네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용 습관과 숨겨진 꿀팁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억하세요. 전기세 전략은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전기세 고지서 앞에서 더 이상 한숨 쉬지 마시고 슬기롭게 에어컨 사용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올여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